마로스킨에서 수익 잘 나오게끔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자님들. 이제 블로그 스팟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죠? 이 블로그 스팟으로 글쓰기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가르쳐 드릴 내용은 블로그 스팟으로 글쓰기 방법입니다. 이게 티스토리에서 보여지는 화면창이랑 구글 블로그 스팟에서 보여지는 글쓰기 화면창이랑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시면 이게 뭐야? 낯선데? 낯설다 보니까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막상 딱 해보고 나면 적응한 글 한두 개 쓰고 나면 몸에 익어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의로 글을 작성했던 블로그입니다. 이곳에 제목은 그대로 여기 옆에 맨 위에 제목 쓰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 밑에를 볼게요. 밑에다가 글을 우리가 쓰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사항.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엄청 강조하는 건데요. 위에 보시면 단락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내려서 보면은 보통이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단락 형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HTML을 돌려볼게요. HTML 돌리려면 왼쪽에서 연필 모양 누르시고 HTML 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줄바꿈이 너무 안 되어 있으니까 보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는 여기 보시면 HTML 형식 지정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은 깔끔하게 줄바꿈이 되어서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단락 형식 맨 위에 있던 이 부분이었죠? 여기 P 태그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색을 작성하기로 가서 단락 형식이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제목, 부제목, 소제목 그런 다음에 보통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다시 연필 모양 눌러서 HTML div 형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가르쳐 드릴 건데 이 P 태그, 본문 태그에서 글씨 크기 그리고 그 글씨와 글씨 여백 이런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던 것들이 다 깨져버려요. 왜? 저는 div라는 곳에 설정한 게 아니라 P 태그 본문 태그에 설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요거를 보통으로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엄청 강조했습니다. 단락 형식 요거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미지가 보이죠? 이거 이미지는 어떻게 넣느냐? 자, 보세요. 이 구글 블로그 스팟은 이미지를 넣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 이유가 이미지 많이 넣지 마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구글 노출시키고 또 블로그 진행을 할 때 사실 사진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이 챕터 내용에서는 이슈 블로그 할 때는 사진을 많이 넣어야지만 거기다가 아트 태그도 넣고 점수를 많이 받아서 상위 노출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다음 부분이에요. 다음 플랫폼에서는 진행이 되는 거고 블로그 스팟은 언제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외부 유입, 구글 광고, 네이버 광고 아니면 우리가 네이버 카페 지식인 막 이런 데다가 내가 글을 직접 보낼 때 이런 건 다 외부 유입이에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는 사진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구글 블로그 스팟은 어떻게 하면 된다? 사진은 최소화. 사진을 한 장 사용해도 되고요. 2장 사용해도 돼요. 심지어 아예 없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은 의무적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사진이 있으면 더 글을 깔끔하게 더 사람들이 이해가 쉽겠네 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이거 본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생소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사진을 딱 보여주면 이제는 이해가 쉽잖아요. 이럴 때 사진을 사용을 하는 거다. 사진을 어떻게 넣으면 되느냐? 여기 사진 이미지 삽입 있죠? 클릭해서 컴퓨터에서 업로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찾아보기에서 내 사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찾아보기. 여기서 에어컨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에어컨 딱 사진이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한 개 넣으시면 돼요. 저는 방금 지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다가 글에다가 링크를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링크 삽입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만약에 우리가 아베 홈페이지로 이끌어 갈 거예요. 이때 새 창으로 링크 열기 하면 된다, 안 된다? 그쵸. 우리가 전면 광고 할 때는 새 창으로 링크 열기 이거 클릭하면은
안 된다. 현재 창에서 링크가 열려야지만 전면 광고가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렐로 팔로우 속성 추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뭐냐면 링크 주스라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구글 공략 강의에 있습니다. 요 구글 공략 강의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건데요. 렐로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백링크 점수를 해서 내 블로그에 있던 점수를 상대방한테도 같이 공유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팔로우로 하면은 공유 안 할 거다. 팔로우 하면은 공유할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위 노출하는 거나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으니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개념만 알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만 체크하지 마셔라 하고 적용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링크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블랙박스 의무화 라고 한다면 색깔 칠하고 싶다. 그럼 글꼴 색상 빨간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만져보면서 아 요런 거구나, 뭐 글자 크기라든지 글자 폰트 문체를 바꾼다든지 막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 위에다가 구글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어요. 맨 위에 이곳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글 광고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야겠죠. 저는 메모장에 복사를 해놨습니다. 이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아니죠. 우리 티스토리에서 했던 것처럼 HTML에다 붙여야겠죠. 그리고 맨 위에다 붙일 거니까는 맨 위에 이런 식으로요 붙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 중간에다가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시 위로 올리고 여기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 요 아래다가 넣고 싶다. 예시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이응 해서 좌표를 찍어 준 겁니다. 그리고 HTML 보기 해서 컨트롤 F 그리고 이응 찾아갑니다. 아 여기 있구나. 그럼 여기 나오죠? 이 BR이 줄바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P 태그로 묶여져 있죠? 첫 번째 본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본문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본문이라고 하면 돼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우리는 여기 슬러시 P 그 뒷부분 이응 슬러시 P 뒷부분에다가 한번 보기 편하게 쭉 열어놓고 컨트롤 V로 코드 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색을 작성 보기. 그러면은 이곳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펍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 넣어놔서 광고가 뜨진 않아요. 여러분들은 요거 해가지고 적용하시면 광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 블로그 스팟은 좋은 점이 이게 구글이랑 연동이 잘 돼서 그런지 트래픽이 적어도 광고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티스토리는 광고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트래픽 어느 정도 쌓이기 전까지. 근데 블로그 스팟은 그런 부분이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응 했으면 남겨놓으면 안 되겠죠? 지워버려요. 여기도 지워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광고가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행시기와 적용 범위였죠? 시행시기와 적용 범위 이 부분이었죠? 그랬을 때 여기에 광고가 그대로 이렇게 노출된 게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응 하다가 실수를 지우면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보시고 미리 보기 이런 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보기 하면은 내 글이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아까 펍코드 안 넣어서 광고가 빈칸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광고는 지금 안 나오고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광고 넣는 부분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제 내가 표를 자주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 있으실 겁니다. 정성글 쓰시는 분들은 표도 잘 사용을 하시는데 아쉽게도 이 블로그 스팟에서는 표를 넣는 기능이 없어요. 여기 아무리 봐도 표 버튼이 없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구글의 다른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새 탭을 눌러서 바둑판 모양 그리고 밑에 내리면 시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시트인데요. 제가 구글 블로그 스팟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빈 스프레드 시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색깔은 여기서 칠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표를 길게끔 해볼게요. 여기를 길게 그리고 나서 글자 크기를 크게 해볼까요? 이 정도로 하고 중간으로 했습니다. 표를 가져가 볼게요. 컨트롤 C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글 수정으로 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 넣어주면 되고요. 어우, 너무 크죠? 그럼 다시 시트 와서 줄여주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컨트롤 C 다시 글 수정 가서 요거는 지우고 다시 표를 넣었습니다. 잘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글 중간 정렬까지는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 사용하시고 표 크기가 너무 별로다, 아니면 뭐 요런 것도 좀 별로다, 그러면은 다시 시트 가서 수정하고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블로그 스팟에서는 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 좀 이건 불편한 사항이 맞습니다. 근데 얘네가 에디터에서 이런 표 기능이 어딜 봐도 없어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를 이제 다시 지워 볼게요. 지우고 이제 뭘 설명드릴 거냐면은 다음 강의에서는 아로스 스킨에서 나오는 모든 클릭률 좋게끔, 수익 잘 나오게끔 해주는 기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로스 버튼이라든지 깜빡이 광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넣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블로그 스팟은 서식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서식 기능 사용해 보신 적 많으시죠? 편리하게 우리가 글을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안 돼서 제가 또 올인원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로스 100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아로스 버튼 넣고 싶다, 이거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깜빡이 광고 넣고 싶다, 그럼 이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팝업, 그리고 모바일 어플, 반응형표, 그리고 뭐 쿠폰 다운로드, 이거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쿠폰이 이게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런 것도 다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제가 서식을 남겨놨으니까는 사용을 할 때 컨트롤 C 그리고 글 수정 가서 이곳에서 우리가 다시 이거 HTML 보기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넣으시면 된다. 여기다 넣어 볼게요. 이렇게 넣고 색을 작성 보기 잘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HTML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노트에 남겨드렸던 이 블로그 스팟 코드 서식 모음 즐겨찾기 놓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블로그를 다 썼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발행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글 설정 부분부터 쭉 살펴볼게요. 이 라벨이 뭐냐 모르시겠죠? 쉽게 말하면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돈과 관련됐으면 머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차에 관련됐다 그러면 차,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설정하시면 된다. 물론 요거 한글로 됐지만 저는 영어로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어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뭐 돈이면 돈, 머니, 부동산, 머니, 자동차, 카, 뭐 음식, 푸드, 뭐 이런 식으로만 크게 잡아 놓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게시 날짜는 언제 발행을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아니면 어느 시점에 예약 발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 퍼머링크가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요건 글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새로운 글을 한번 작성을 하러 가보죠. 새로운 글을 작성을 하러 왔을 때 퍼머링크, 아까 이전에 이미 썼던 글은 퍼머링크가 이 모양이 아니었죠? 보세요. 이미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동 퍼머링크가 있고 맞춤 퍼머링크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맞춤 퍼머링크에다가 이렇게 쭉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라고 한다면 이 내용을 갖고 이 퍼머링크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걸 영어로 넣어야 돼요. 영어. 어렵죠?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리면 됩니다. 구글 번역 바꿔주고요. 한국어에서 영어로 그대로 제목을 넣어보세요. 이게 영어로 번역된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갈게요. 복사, 번역 복사 됐어요. 그리고 나서 퍼머링크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이 사이띄기 있죠? 이 mandatory 카 이런 곳은 줄여서 이런 식으로 슬러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보고 여러분도 이게 어떤 블로그인지 알 수도 있고, 구글에 SEO 노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구글이 이해하기 쉽게끔 영어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더 노출이 잘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구글 SEO 점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춤 퍼머링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검색 설명. 검색 설명을 보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150글자를 쓰면 돼요. 어떤 말이냐? 내가 글을 다 썼어요. 이거에 대한 요약글 150자를 쓰면 되는 건데,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갖고 우리가 구글에 검색해 볼게요. 검색을 했을 때 나오죠. 여기 밑에 이런 내용들이 검색 설명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 결정을 하죠. 먼저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드는데, 그런 다음에 이거 볼까 안 볼까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아주 짤막하게 쓰시면 됩니다. 막 많이 써봤자 이렇게 잘려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적절하게 내 글을 요약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글을 많이 쓰다 보면 내가 어떤 글을 써야지 하고 그냥 바로 검색 설명에 쓸 수 있겠는데, 여러분 중에 이런 거 좀 요약하는 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챗GPT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리튼이든 여러 가지 AI 도구 다 괜찮아요. 여기서 제가 이 글 수정, 여기서 모든 내용들을 컨트롤 C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이 글을 구글 SEO 형식에 맞게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요. 좀 만들어줘. 디스크립션이 바로 이 부분을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설명, 메타 설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 검색 설명,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한글로 번역해주고 뭘 또 말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150글자 이내로 만들어줘. 그리고 사람들이 요약글을 보고 관심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형식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래요. 중요한 거 포인트, 구글 SEO 형식에 맞게 디스크립션, 한글 150글자, 그리고 관심 가질 수 있게. 이건 제가 추가로 넣은 건데 2명이 들어오고 4명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추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꼭 필수로 넣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재량껏 넣으세요. 그리고 돌리면 이제 GPT가 알아서 가르쳐 줍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내용을 그대로 컨트롤 C 글 수정 가서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는 뭐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이 메인 키워드 부분을 이 검색 설명에도 한 번은 반드시 1회는 포함시켜 놔야 된다. 이게 구글 SEO에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외부입을 하지만 외부입도 되고 기왕이면 구글에도 상위 노출됐어. 그러면 어부지리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글 발행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 글 발행을 했어. 깜빡했어. 이 라벨 설정 안 했어. 그리고 이 퍼머링크 설정 안 했어. 이런 분들 꼭 있을 겁니다. 저도 뭐 다른 생각하면서 블로그하고 뭐 다른 생각하면서 일하다 보면 덤벙덤벙 거리거든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우리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을 제가 임시로 써놨어요. 여기서 라벨을 설정 못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 글의 라벨 지정 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카라고 하고 여기다가도 푸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넣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발행이 됐기 때문에 얘는 퍼머링크 설정을 못하죠.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꼼수인데요. 이 글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라벨 옆에 초안으로 되돌리기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럼 초안으로 가거든요. 임시 보관 글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퍼머링크를 넣어서 아로스 렉처라고 할게요. 설정 못했던 걸 다시 넣고 그 다음 게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글 게시 시간이 변경됩니다 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퍼머링크도 넣어 놓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블로그 스팟으로 글 쓰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이 블로그 스팟을 글 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효과를 많이 내야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스킨을 사용을 하면 도움이 되는지 3개의 스킨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3개 스킨을 어떤 목적에서 사용을 할 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지 글 예시까지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한우 세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딱 원페이지로 들어오는 스킨, 그래서 바로 쿠팡 바로 가기 네이버 쇼핑 누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사용하기에는 아주 외부입에서 용이한 부분들, 요 팝업을 자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원페이지라고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3버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쭉 내리시면은 반응형 표를 만들 수도 있고 팝업도 당연히 나오고요. 이 팝업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구글 블로그 스팟은 사용해도 돼요. 다시 내리면은 여기에 버튼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에서 이미지라든지 반응형표 다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반응형 버튼을 맨 위로 올려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깜빡이 버튼을 잘 만들어 놨죠. 이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아주 1등 공신입니다. 이거를 모바일 버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반짝이 광고와 다운로드 신청하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커스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세 번째로는 정보성 블로그를 쓸 때 목차 그리고 쿠폰을 만들어 놨고 이 쿠폰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과 관련된 블로그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글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제목으로 이동이 되고 반응형표 있고 또 여기 버튼이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주황색을 위주로 백그라운드 설정을 했고 잘 보이게 빨간색이니까는 주황색으로,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전달할 수 있게끔 해놨고, 복사, 내가 요거를 복사를 하고 싶어, 다른 사람들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복사할 수 있게끔. 이 블로그 자체가 내가 글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달하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막 컴퓨터로 막 들어가서 컨트롤 C, 모바일로 컨트롤 C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요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이 너무 길어져요. 제가 이거 만드는 지 한 달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 새끼 자랑하는 느낌처럼 막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로 줄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요 내용들 하나하나 설정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 테니까는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유튜브 제자님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티스토리 블로그 하면서 마음 아프고 또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르고 하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는 초보 블로그로, 이슈 블로그로만 활용하고 그 다음은 구글 블로그 스팟 사용하자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제가 말만 하고 이끌어 드리지 않으면 무책임한 행동이 니까 같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이제 올인원 제자님들을 위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올인원 강의 참여하셔서 돈 많이 버시면 좋겠어요. 올인원 강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아벡 홈페이지에 오셔서 강의 누르시고 올인원 강의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돈 많이 버셔서 월 100, 200, 300 벌고 소중한 자녀들에게 그리고 부모님에게 배우자에게 맛있는 소고기 한우 사주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